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광고 등에 게시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그럴 계획 없습니다.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무 중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네, 뉴스라이브에서 어제 재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구형보다 더 나온 이례적인 양형,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첫 재판 생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남긴 의미들입니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죠. 그냥 내란도 아니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라도 기존 내란 사건들과 그 정치적, 사회적 충격이 비교 불가다. 구형보다 더 나은 선고는 이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하루 선고 그 자체만큼이나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도 자주 화제에 올랐는데요. 그간 주요 재판 국면에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모습이 종종 보도된 적이 있었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하고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자, 감시합니다.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저는 선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해명하는 한 전 총리에게 던진 이른바 돌직구 발언도 화제였습니다.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그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첫 결론은 징역 23년형이 됐습니다. 올해 79세, 형이 확정되면 100살이 넘도록 옥살이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무기징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소심 감경이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 있는데 앞서 보셨듯이 양형 이유가 워낙 단호해서 향후 전망을 쉽게 점치기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다른 비상계엄 재판 선고에 하나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본류죠. 당장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에 기습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총선과 대선의 내란 극복까지 따로 또 같이 해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 다가올 지선 승리, 같은 시대 정신 속에서 더 이상은 따로 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원팀으로 같이 뛰자, 조속히 실무 테이블을 꾸리길 바란다, 제안을 했고 빠른 화답을 바란다고 했는데 화답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화답이 있었죠. 이 시대 정신에 관한 교감은 있었습니다. 또 갑작스럽지만 가볍지 않은 제안이라서 숙고가 필요하다 답을 내놨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찬반 기류가 엇갈릴 것이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나올 이야기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등을 요구하는 야당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8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한 차례 주말을 넘기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당내에서도 단식 중단, 병원 진료를 권하고 있지만 구급차 이송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일이 8일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부터 장동혁 대표께서는 두세 차례의 흉통을 호소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는데 지금도 장동혁 대표께서는 완강하게 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장 대표 없이 열린 당 최고위 현장 보셨습니다. 흉통이 올 정도지만 여전히 이송을 거부하고 있다. 단식투쟁단의 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한편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당의 중진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이 단식의 이유를 잘 모른다. 더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문제를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이 단식 현장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느냐 마느냐로 더 소모가 되고 있다. 당의 내용만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죠. 단계의 문제 이런 건 별개고 민주당의 비리 규명이라는 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농성장에 누가 오느냐 또 관심을 모으는 얘기가 있죠. 어제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여권 인사 중에 처음으로 장 대표를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오늘은 농성장을 찾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쭉 해봤고요. 화제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와 김영란법 어쩌다가 이 두 단어가 함께 엮이게 된 걸까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서 누가 올렸는데요. 보시면 이미 한입 베어문 두 쫀쿠의 단면이죠.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블러 처리된 건 학생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찾아와서 이걸 주고 갔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곧바로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저촉된다는 거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 박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맞지만 사제지간에 이 정도도 못 주나. 학생이 좋아서 간식 좀 나눈 건데 이런 얘기 있고 혹은 안 되면 안 해야지. 학생 이름까지 언급해서 올린 건 교사가 경솔한 거 아니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심 없이 선생님과 간식을 나눠 먹던 시절. 한편으로는 참 요즘 가격 때문에도 뜨거운 감자인 이 두 쫀쿠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낳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원래는 일본에서 시작된 사업이죠. 70년대 말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72년에 도쿄에 1호점이 생긴 바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경영권 인수 후에 이렇게 별개의 기업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일본에서는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모든 점포를 폐점하고 제테리아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합니다. 기존 롯데리아 대표 메뉴인 제핀버거, 일품버거라는 뜻이라는데 이것과 카페테리아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지난 2023년 외식기업 젠쇼 홀딩스가 롯데리아를 인수한 뒤에 점진적으로 제테리아 점포 수를 늘려왔다는데요. 원가 절감, 운영 효율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하다가 익숙한 간판 보고 반가워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본의 롯데리아 이야기 해봤습니다.